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또 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감행이 됐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배경 또 한미일 동맹 강화 기조에 따른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합참이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레드라인을 넘게 됐습니다. 북한이 늘 취해오던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나온 한미 공동 성명에 네. 북한이 좀 겁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 측으로는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 예.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런 걸 분명히 못을 박았고, 네. 또 북한이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하면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바로 그동안의 가동이 중단돼 왔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바로 소집을 하고 소집을 해서 네. 전략 자산을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괌도에 있는 핵폭탄을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 대형 폭격기 같은 것이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한반도에 이제 들여온다 갖다 놓지는 않고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지만, 예. 약간 그렇게 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갔죠. 네. 그거에 대한 지금 북한 나름의 반발이죠. 예. 세게 그렇게 하겠다. 네. 할 때면 해봐. 예, 예. 누가 이기나 하여튼 해봐라. 어차피 지금 미국이 저는 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도 힘이 딸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예. 단독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군사행동 못할 텐데, 우리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사실 애초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무력 도발을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 일본 순방을 마친 뒤에 나온 도발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북한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었죠. 그런데 예.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세게 진행될 때, 지금은 다시 축소가 됐지만, 네.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세게 계획되고 진행될 때는 사전에는 그야말로 악을 쓴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험하게 말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막상 한미연합훈련 이거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네. 끝나고 나면 뒤에다 대고 쏴요. 끝나고 나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울 자리 봐서 다리 뻗을 줄 알아요. 예, 그렇군요. 잠시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합훈련 확대, 여기에 이제 유명무실했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도 밝혔어요. 네. 자,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무력 도발,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이 계속 있게 되고 결국은 이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실험도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핵실험을 할 거고, 네. 핵실험은 이제 7차 핵실험은 강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의 폭파 시험이라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는 좀 겁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ICBM에다는 대형 폭탄을 실어도 되지만은, 네. 400km, 600km밖에 안 되는 것은 북쪽에서 남한을 겁주기 위한 것이니까 서울 평양이 200km밖에 안 되잖아요. 예. 신의지에서 서울이
400km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가 600km고 이런 그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그런 식의 위협을 가해가지고 네. 근데 위협을 가해도 이게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한미가 뭐 합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윤석열 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뭐 북한이 도발할 것이 감지가 되면은 선제 타격 해버리겠다고 그러지만은 예.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선제 타격은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을 뒤늦게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을 하는 방법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네. 기껏해야 하면서 그 비완비 같은 전략 자산 한번 떠가지고 한반도 상공 돌고 가는 건데 네. 그 뭐 사또 떠는데 나팔불기지 그 북한이 그러다고 겁내겠어요? 아이고. 네. 북한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겁없네요. 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요. 좀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박지원 전 원장도 포기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마 그 핵을 포기했던 미국과 소련의 당시 소련이죠. 네. 91년이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미국으로부터 돈 받는 재미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감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때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 핵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그 과거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회담 때 했던 말도 있듯이 네. 그거는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 보장해주면은 자기네는 핵과 미사일 내려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반대급부를 미국이 빵빵하게 쳐주면은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저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제재나 받고, 예. 제재나 받고. 그러니까, 그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일릅니다. 아직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그 희망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값을 제대로 쳐주면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값을 제대로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교. 한미, 북한과 미국의 수교요?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교환 설치하고 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6.25 때 맺은 휴전 때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네. 특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그러면은 자기네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김일성 때부터 쭉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미국이 잘 설득하고 아니 반대급부를 잘 쳐주고 예. 우리가 또 관계를 잘 설정해서 또 설득하고 하면은 북한의 핵은 뭐 말하자면 비핵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나 미국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평화협정부터 얘기하는 것은 좀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 먼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핵화의 과정과 네. 비핵화도 말하자면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물질도 폐기하고 핵폭탄도 폐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5개 단계가 있는데 그렇죠.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평화협정 협상도 진도가 나가고 네. 북미 수교 협상도 진도가 나가고 네. 말하자면 수교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가 네. 삼위일체로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으로 나간다면은 뭐 못할 것도 없죠. 근데 네. 미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예. CNN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거 좀 걱정돼요. 그대로 대화 안 하고 이렇게 압박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할 건가? 예. 미사일 발사를 안 할 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북한이 얼마든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은 대화를 하겠다 하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조건이면은 이 대화에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지하게 나오면 대화를 하겠다고 그런 것은 예. 그건 비 오면 우산쓰라는 소리고 하나만 한 소리고 하나만 한 소린가요? 하나만 한 소리죠. 음. 거꾸로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측에서? 왜냐? 강자기 때문에 미국이. 네. 강자기 때문에 약자인 북한한테 진지하게 나오라는 얘기는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네. 그렇잖아요.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다. 그럼요. 그건 뭐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거꾸로 강자인 미국이 조건을 딱 내걸고 가령 함의연합 훈련 같은 것은 뭐 당분간 북한이 대화의 성의를 보일다면은 네. 금년도 훈련은 중단하고 네. 일단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협상장에 나오죠. 아. 네. 그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적 훈련을 제일 무서워해요. 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군요. 거부감이 아니라 공포죠, 공포. 공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자체를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야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죠. 네. 지금처럼 무슨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느니 뭐 대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런 거면은 북한한테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로 될 겁니다. 네, 예. 핵 그 전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 그때 가서는 그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네. 그때 가서 뭐라고 설명할 건고? 예. 최선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선을 그어놓고 네. 대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대화 가능성을까지 열어놓고 가능성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뭐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건 그건 북한이 대화를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은 뭐 제재는 일부 좀 유엔 대북 제재도 풀어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은 근데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비공개적으로 네. 미국이 이제 그야말로 밀사를 보내든지 해서 비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쪽에 좀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하면서 네.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야죠. 네. 지금 뭐 이번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서 뭐 우리도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는 지금 참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한미 군사동맹 강화하는 것은 뭐 좋은데 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일본과 한국이 한편이 일본과 한국이 말하자면 한 팀이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면은 당연히 북중로 군사동맹이 살아납니다. 네. 그러면 냉전 시대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 억제 전략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거예요. 미군은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은 예. 일본군은 우리 국민 정서가 허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 얘기된 건 아니죠.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예. 대선 토론 중에 뭐 자위대 한반도 상륙을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가 이미 당선자 입에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강화한다면은 한미일 연합 훈련부터 할 거예요. 그동안에 네.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전개가 왔었는데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군대와 일본 군대와 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대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일 때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봐줄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요. 예.
자, 뭐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층 더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도 그렇다면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당연히 가까워지죠. 나 이번에 좀 독도 쪽에 뭐 카디즈 그 중국 러시아 비행기들이 네. 침입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쪽은 독도 쪽은 또 일본과 관련이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미일 삼각동맹이 체결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 견제 차원에서 네. 중국 러시아가 음, 독도 쪽에 그 카디즈를 와서 돌고 갔다. 음.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네. 예. 정 장관님 그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간단히 조언을 해주시죠. IPEF라고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너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돌격대처럼 막 다른 나라보다 13나라인가 지금 미국인 그 가입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13나라인가 그런데 네. 거기서 막 선봉장이 되거나 돌격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네. 쿼드에서 인도가 좀 미적거렸듯이 그러면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네. 인도가 쿼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아직 쿼드 가지고 안 되겠구나. 네. IPF라는 좀 더 큰 그 이제 투망을 좀 펴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그 앞서가거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 한중 경제 관계가 망하면은 예. 뭐 G10이고 뭐 이런 거 다 날아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